깊이 있는 경제 발전소. 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경제 시사 프로그램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네, 쏟아지는 기사 속에서 중심 잡는 법 배우는 따져봅시다. 오늘은 새만금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일명 새똥광. 이거 좀 험한 이름이에요. 네. 이런 보도가 나온다고 해서 어떤 얘기인지 이정호 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일단 새똥광 이런 네. 단어를 보도한 곳이 어디입니까? 조선일보가 지난주 월요일 날 보도를 했죠. 일면하고 8면에 보도를 했는데 일면은 제목이 새똥강 돼버린 새만금 태양광 이렇게 돼 있어요. 일면 제목이 예. 새똥광. 네. 그리고 이제 8면은 또 새똥 치워도 사흘이면 또 가득 이런 식의 제목이었고요. 이게 그 신문사들이 일면에 스트레이트를 쓰고 8면에 이제 펼쳐서 보여주는 네, 거잖아요. 이게 참 일면 제목으로는 좀 선정적인 단어가 그렇죠.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가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지나가지고 13일 날 한겨레가 팩트체크 기사를 또 썼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산자부가 이제 일종의 해명성 보도 자료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양쪽을 다 이제 종합해서 읽어보니까 새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네. 조선일보가 취재했던 그 지역이 지금 새만금에 어느 정도의 태양광 발전소 패널이 들어오는가 하면 520만 장이 깔리게 됩니다. 520만 장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지금 태양광 패널 위에 새똥이 많아서 이거 실질적으로 태양광 발전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 도움이 안 조선일보의 취지는 그거군요. 예. 근데 이거를 다른 입장에서 보도한 신문사도 있다면서요? 한겨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팩트 체크 해가지고 실제 이렇게 상황이 심각한 게 아니고 미국이나 싱가포르도 이미 해상 태양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제 그걸 개선한 선례들이 있다. 그걸 이제 따라가야 된다. 새똥에 굴복하지 않아도 된다. 예. 한겨레의 취지는 그건데 그 이른바 새똥광을 두고 조선일보와 한겨레가 공방을 주고받는 모양입니다. 팩트 체크를 해보시고 새만금에 지난주에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네. 가보시니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 뚝 해가지고 뭐 제법 이렇게 설비나 안정이 돼 있긴 한데 여전히 원래 거기가 철새 도래지였기 때문에 그 갈매기를 비롯해가지고 새들은 많습니다. 네. 많은데 520만 장 정도가 깔리는 이 태양광 패널이 한 곳에 집중해 깔리지는 않습니다. 바다와 육상과 이렇게 막 산재하겠죠. 7군데 산재해가지고 깔리는데 요게 지금 2.1 기가와트 정도 되고 거기다 이제 풍력까지 다 쳐가지고 한 4기가와트 정도를 갖다 생산을 할 거라 그러는데 재생에너지로만 이 정도 되면은 지금 전국에 깔려 있는 태양광 발전의 발전 용량 자체가 4기가와트 정도 됩니다. 근데 거기 한 군데에서만 그렇게 한다는 거니까 굉장히 양은 많은 거죠. 엄청난 양이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그러면 이렇게 산재에 있으니 뭐 일부는 오염도 되고 훼손이 될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발전량이나 아니면 재생에너지로서의 기능이 떨어지진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예.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건 240장 정도 그 설치하기 전에 미리 연구용으로 지금 샘플이네요. 발전을 하지 않습니다. 실제 이제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은 발전을 하게 되면은 주위 기온보다 약 30도 정도가 올라간답니다. 그 패널 위가 예. 그러면 그래서 새가 앉을 수가 없는 그런 구조죠. 발바닥이 뜨거워서 네. 못 앉을 것 같긴 다만 한데. 이제 네. 비가 오거나 밤이 되면은 새가 그걸 바위섬으로 착각하고 충분히 앉을 수 있긴 합니다. 비가 오거나 밤이 되면 어차피 태양광 에너지가 안 재생 되는 에너지를 거니까요. 못 만들어내는 시간이니까 그래요. 그런데 어찌 되었든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이나 그 일반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샘플이든 뭐든 그렇죠. 하얗게 묻어 있으니까. 패널에 저렇게 새똥을 쌓아놔서 이거 저 태양광 발전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에 목표한 발전량을 만들어낼 수는 있는 겁니까?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지금 50만 장 깔아가지고 바다에 올 3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 똑같이 생겼거든요. 거기도 갈매기 네. 피해였는데 거기 이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와이어하고 로프를 갖다가 패널 위에다 설치하고 그다음에 천적인 맹금류의 홀로그램을 띄우는 거죠. 앉지 못하게. 네. 그렇게 하고 실제 발전될 때는 아무 문제 없고 그리고
물을 이용해 가지고 세척하는 작업도 하고요. 아, 물을 이용해서 그걸 또 닦아줘야 되는군요. 이게 오래되면 굳어 가지고 네. 화학 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효율이 엄청 떨어지기 때문에 빨리빨리 닦아주는 거죠.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면 거기 아니라도 새 배설물은 어딘가 배출이 그렇죠. 될 것이고 그렇다면은 태양광 발전을 해서 새 배설물이 그쪽으로 모인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새만금의 재생에너지 태양광 패널의 설치가 완료가 된다 하면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전기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전체 다 합치면 4기가와트니까 원전 한 기가 약 한 0.8기가와트 정도의 전력을 생산하거든요. 엄청난 양이에요. 5개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죠. 이게 실제로 대체해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런 걱정도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우리가 쾌청한 날씨는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비바람이 불거나 아니면 일조량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가정을 해도 그 정도 양이 가능하다고 네. 하나요? 원전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이제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에는 발전 효율 자체가 원전에 비해서 15% 정도밖에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네. 그게 날씨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건데. 근데 이제 원전 이야기하시면서는 빠져 있는 게 있죠. 그 방사성 폐기물을 어떻게 제철 처리할 비용이죠. 것인가. 이 네. 비용 다 빠져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이제 선택의 문제인 거죠. 지금 경주에 방패장이 있습니다만 그거 저준이거든요. 고준위 방패장은 한국에 아예 없습니다. 이것도 이제 심각해가지고 지금은 그럼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은 원전에 그대로 지금 경납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포함입니다. 언젠가는 넘치는 날이 오겠네요. 저준위 그 경주 방패장 설치할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사회적 갈등이 많았는데 고준위는 이게 더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래요. 이와 관련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립니다. 그리고 관련 전공하시는 분들도 생각이 완전히 대립하는 그런 사안이어서 아주 정밀한 비교가 필요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두 신문 보도 태도에서 국장님이 꼭 짚으실 만한 게 있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조선일보 보도에는 전문가 취재원이 핵 공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주로 나왔고요. 정확히 이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실 예, 법한 예. 분들이군요. 그러니까 한겨레 기사에서는 산업기술시험연구원, 뭐 지금 태양광 발전을 가장 그 해상에서 많이 하고 있는 네. 수자원공사 관계자, 뭐 이런 분들이 주로 나왔었죠. 양쪽 다 본인의 논거를 강화하기 위한 패널을 모셔서 스피커로 사용했다 이런 말씀인데 그렇다면 요건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 네. 아닐까 싶어요. 다만 새똥 때문에 태양광 발전이 안 될 것 같다. 요거는 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우 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